안녕하세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본건은 경매 초보자가 위험에 빠지기 쉬운 물건입니다. 본건은 많이 유찰된 사유를 궁금해하는 물건입니다. 본건은 중복 경매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물건입니다. 왜 경매 초보자가 위험에 빠지기 쉬운 물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많이 유찰된 사유가 있는 물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복 경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일개 관할 사건번호는 2019 타경 35,778 강제경매. 또 다른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2020 타경 3029 중복경매입니다. 중복경매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소재지는 부천시 고강동 336-4 대하세르빌 403호 대지권은 5.07평 전용면적은 9.28평,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저가는 형제 경매가 진행되는 금액 3,900여만원,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5,500여만원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한 금액. 본건은 2021년 2월 9일 3,900여만원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감정평가 현황. 제시의 건물 없고 부착되어 있는 기타 기계기구도 없는 물건입니다. 건물 현황. 등기 보존일이 2001년 8월 2001년식 빌라입니다. 본건 빌라는 철궁 구조조, 전용 면적은 9.28평, 빌라 내부의 실제 면적이 9.28평이라는 얘기입니다. 4층 건물 중 4층, 대지권 현황, 대지권 면적이 5.07평, 지분이 5.07평, 임차인 현황, 확정은 빠르고 전입이 늦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10월 17일, 배당일은 19년 8월 21일.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가 되었고, 임차인은 김씨, 보증금액은 9천만원, 권리신고 하였고, 대항력 있음. 미배당이 5,200여만원. 미배당은 인수할 금액. 인수할 금액이 발생된다면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낙찰자가 물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배당 5,200여만원은 보증금 9천만원일 때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최저가 3,910만 2천원의 낙찰을 전제로 단순 계산하였을 때 미배당이 5,200여만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의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과 당해세가 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액 배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수금액은 증가합니다. 단순 계산하였는데 세금이나 당해세가 발생된다면 그만큼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할 금액은 커진다. 건물 등기 현황을 보겠습니다. 을구 16번 김씨의 근저당이 소멸기준. 강제경매가 2개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김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가 2개이기 때문에 중복 경매입니다. 명세서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없고,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없고, 주의사항 없고. 저희 유튜브는 스피드 옥션 유료 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 동부지원 사건번호 지급명령. 관련 사건은 나의 사건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 회원은 클릭으로, 관련 사건 클릭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의 사건 검색으로 관련 사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요약. 대하세르빌 총 호수가 15세대, 지하층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1년 8월 2001년식 빌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 매매의 실거래가 정보입니다. 본권 빌라의 전용 면적은 30.69. 2018년 5월에 4층이 1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인근 통계. 인근 낙찰된 빌라로 본 예상 분석가. 그 예상 분석가가 8,100여만원. 현황 조사서상 점유관계.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유자 외에 김씨도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 이것은 이 빌라에 소유자의 등본도 존재하고 임차인의 등본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상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보면 점유인 임차인 김씨, 전입일은 2018년 11월 30일.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외에 세대주로 등재된 김씨를 임차인으로 등재하였다. 소유자 외에 소유자의 주민등본도 여기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사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할 법원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성함이나 상호를 알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부천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번호 있습니다.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함씨. 사건명은 양수금. 양수금은 빌려준 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국결과는 지급명령. 빌린 돈 갚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지급명령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점유자 임차인 김씨. 현황조사서라는 것은 집행관이 전입세대를 열람도 해보고 등본을 교부받아서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입일. 권리신고란 임차인이 법원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언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보증금은 9천만원이고 전입한 날짜, 확정받은 날짜, 배당 요구한 날짜.
임차인이 법원에 신고한 내용이 기초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대장 갑구를 보겠습니다. 이 건축물이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라면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하세르빌 403호 둘째 쪽 중 첫째 쪽, 이 첫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라면은 이 노란 바탕에 위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권 빌라입니다. 대하세르빌. 다른 각도에서 본 본권 빌라 사진입니다. 본권의 출입구입니다. 본권 404호의 문입니다. 이 노란 바탕에 있는 이 봉투는 집행관이 남긴 소리입니다. 집행관이 나와서 403호의 점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에 끼워놓은 것입니다. 이 서류는 타인이 보거나 훼손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부 구조도를 보겠습니다. 1호, 2호는 하나의 라인으로 사용되는 빌라입니다. 그러나 403호는 단독 라인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빌라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권 빌라, 원종사거리, 고강사거리. 지하철 서해선은 안산에서 원종사거리, 원종역을 거쳐서 일산 대구까지 연결됩니다. 이 원종역은 올해 안에 개통됩니다. 홍대에서 상암동을 거쳐 들어오는 지하철은 고강사거리가 여기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강사거리입니다. 이 고강사거리에서 원종사거리까지 지하철로 연결됩니다. 매우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경매. 본권이 중복경매입니다. 중복경매란 이미 사건번호 2019 타경 35,778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데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어 다른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중복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첫 사건이 취하되면 다른 사건번호로 경매는 계속 진행합니다. 첫 사건 번호를 어미 모자를 써서 모 사건 번호라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권에 입찰할 때는 모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본권에 입찰할 적에는 이 위에 있는 모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중복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것 아닙니다. 당해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세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당해세, 국세는 상속세, 징역세, 종부세. 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표현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 당해세의 배당 순위는 최우선 변제금 다음으로 배당합니다.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합니다. 이 당해세의 순위가 선순위 근저당보다 순위가 낮아도 이 당해세 먼저 배당합니다. 당해세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배당 금액이 부족할 시 인수할 금액은 증가합니다.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1차로 임차인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은 늦지만 전입이 빠르고 정상적인 배당 요구하였습니다. 권리시공 정상적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미배당, 세입자의 미배당이 났을 적에는 낙찰자가 물어주어야 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은 이 인수라는 것을 모르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하여 큰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물건이 이렇게 유찰돼도 입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등기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구 16번 김씨 개인 근저당이 소멸 기준입니다. 이 근저당 위에 있는 권리는 인수라고 하였습니다. 전입 확정일이 소멸 기준 날짜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인수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강제경매도 소멸, 가압류도 소멸, 압류도 소멸, 압류도 소멸, 가압류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임차인만 인수하는 것입니다. 건물 등기 권리 분석 끝냈습니다. 세 번째로 명세서 요약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해당 없고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 없고 주의할 사항 해당 없습니다. 관련 사건 네 번째로 관련 사건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관련 사건 검색하여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본건의 권리 분석은 끝냈습니다. 왜 경매 초보자가 위험에 빠지기 쉬운 물건이냐? 인수라는 것을 모르고 낙찰받아서 상당히 큰 금액을 물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가 위험에 빠지기 쉬운 물건입니다. 많이 유찰되는 이유는 물어줘야 될,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찰되는 겁니다. 중복경매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건은 더 유찰된다고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여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것으로 유튜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lk around like that nigga. Nigga on the trigger. If a nigga was so smoke, I let it drop like